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합니다. 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싶다. 예,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이미 통합과 포용이란 메시지는 던진 상태입니다만 귀국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고요. 정치권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정확하게 들어보지요.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상일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게 많아서요. 좀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반기문 캠프라는 게 꾸려진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캠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장 오늘부터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팀이 하나 꾸려져 있는데 사무실은 마포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김숙전 유엔 대사 개인 사무실에서 10명가량의 실무 준비 팀이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팀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반 전 총장을 돕겠다고 해서 각각의 개인 사무실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여기저기 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확인을 하나 했고 지금 보도에 나오기로는 봉하마을 광주 5.18묘역 팽목항 대구 서분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가십니까? 네, 다 가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더 찾으실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각계각층이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서 일단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설까지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국민들과 만나겠다.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당 저 정당에서 다 지금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 함께하자 이런 일단 러브콜을 받고 계시죠? 예,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 당분간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장 어떤 연대를 도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선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은 만약에 대선에 정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 구상, 철학 그것들이 일종의 공약으로 분명히 국민 앞에 제시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우리 함께 그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길을 가보자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 연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정당하고 손잡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대선 출마 공약 밝히고 이게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내 공약을 먼저 밝히고 그러면 그것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형식 이런 순서가 될 거란 말씀이세요? 이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방식이다.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게 어느 수준의 소위 빅텐트론을 말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의 그 텐트가 쳐질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이 어느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반 총장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께서 특정 정당을 지금 선택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요 정파나 지도자들과 그 생각을 또 교환하고 공통점을 또 발견하면서 어떤 이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 내가 이 깃발을 꽂았으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예. 특정 정당에 이미 자리 잡은 정당에 쏙 들어가는 이 방식은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른정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새누리당이 있지만 이 한 정당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틀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좁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국민의당도 반기문 전 총장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른정당도. 손학규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권 회의체 같은 그곳에서도 반기문 총장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손학규 전 대표가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민주당 내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시면서 나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구상을 좀 더 가다듬는 이 과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텐트, 큰 연대를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독자 세력이란 건 그럼 아예 일단 당을 만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독자 창당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독자 창당을 하는 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현실적인 문제 많기 때문에 창당까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독자 세력화를 통해 큰 연대, 빅텐트 이렇게 그러면 그 빅텐트 안에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빼고는 다 되는 거네요? 새누리당을 전부 배제한다고 하기. 그 개별적인 거 말고 당으로서. 당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또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 들어가실 가능성까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맹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현실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 총장이 나 검증 달게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시자마자 지금 해명해야 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반기문 총장의 동생과 그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반 총장 귀국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 뭐냐면은 베트남의 경남 기업 빌딩을 카타르에다 매각하는 그 중간 브로커, 중간 거래인 역할을 이 조카가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큰아버지인 반기문 총장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메일을 보면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카타르 국왕 라인을 통하는 거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명을 어떻게 하실까요? 본인께서 오늘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많이 묻겠죠.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데 그 이메일에 반기문 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카라는 분이 가족, 우리 가족, 이런 표현으로 가족의 힘이랄까, 이런 걸 좀 과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명성, 가족의 보증, 이런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기환 경남기업 사장의 아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 조카라는 분이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국왕 라인을 통하는 거래다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이 증언이 또 하나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 인터뷰죠. 뭔가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총장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미국의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이제 뭐 저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이런 게 측근들하고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측근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여서 네, 조카와 동생이 만약 반 총장의 이름을 이렇게 팔고 다녔다. 그러면 반 총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럼 측근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정한다면 예. 청와대에서 측근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예예. 또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특별감찰관실까지 두고 있는데 예. 유엔 사무총장, 유엔에서는 그런 어떤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측근 관리,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측근 관리하고는 좀 더 다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실 저는 수밖에 없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금 나름 판단을 하실 거고 네. 문재인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 소식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야당이 집권하면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야당 세력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서 정권 교체가 된 건 맞지만 그 정권 교체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정권 교체인지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친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친하진 않으세요? 일부 친박의 의원들께서 박기문 전 총장을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박기문 전 총장은 정치 안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대선에 뛰어들어서 정권을 잡는다면 예. 그것 또한 저는 정권 교체이고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거네요. 정권 교체도 되고 정치 교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오늘 하루에 이 많은 질문들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그 팀의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합니다. 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싶다. 예,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이미 통합과 포용이란 메시지는 던진 상태입니다만 당장 오늘부터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팀이 하나 꾸려져 있는데 사무실은 마포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에서 김숙전 유엔 대사 개인 사무실에서 10명가량의 실무 준비 팀이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팀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반 전 총장을 돕겠다고 해서 각각 만나서 일단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설까지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국민들과 만나겠다.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당 저 정당에서 다 지금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 함께 하자 이런 일단 러브콜을 받고 계시죠? 예,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 당분간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장 어떤 연대를 도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죠.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고요. 정치권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정확하게 들어보지요.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상일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게 많아서요. 좀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반기문 캠프라는 게 꾸려진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캠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장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 뭐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여기저기 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거 확인을 하나 했고 지금 보도에 나오기로는 봉하마을 광주 5.18묘역 네. 팽목항 대구 서분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가십니까? 네, 다 가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더 찾으실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각계각층이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